안녕하십니까. 필리핀 이민 생활의 마무리 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부분인데요. 2021년 11월 말 현재 필리핀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좀 더 특수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필리핀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려했던 사업이기도 해요. 대단히 엄청난 큰 뭔가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블루오션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슈퍼마켓입니다. 일반 슈퍼마켓 아니고요. 바로 한국마트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한국마트에서 혹은 한국 편의점에서 하루 평균 수익이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슈퍼보다 낫다 혹은 못하다 이런 비교를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해외에서 특별히 자기가 가진 어떤 기술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정말 무난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르긴 해도 어지간한 한국의 슈퍼나 편의점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에서의 이민 생활에서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은 그 수입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은 최소한이 아니라 어쩌면 즐길 거 다 즐기면서도 저축을 할 수 있고 또 재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그럼 왜 한국마트가 현재 2021년 11월 말 현재에 있어서 가장 전도 유망한 사업이 될 수 있는가를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한류라는 것이 제가 이미 갔던 그 7년 전에도 굉장히 한류 붐이 컸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한국 식당 가서 그냥 사 먹었어요. 근데 이제 맛을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런데 한국 식당들이 보통 필리핀 식당보다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뭔가 저렴한 가격에 어떻게든 이 한국 음식을 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 나름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면서 실제로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한국 요리 방법들이 있죠. 그것들을 이제 따라 하면서 직접 만들어서 그걸 자기 개인 SNS에 올리면서 또 자랑을 하고 어떻게 먹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단계.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불닭볶음면에 대한 그 챌린지가 필리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필리핀의 유명 연예인이 그것을 이제 처음 해보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도전을 또 하는 영상들을 막 만들어 올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그 과정에 이제 동참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 불닭볶음면이 엄청 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느냐,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느냐, 혹은 얼마나 빨리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단순한 그 자체 라면뿐만 아니라 그게 삼양 챌린지라고 됐었어요. 삼양 챌린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필리핀 사람들은 급기야 우리나라와는 어쩌면 정반대죠. 우리나라는 라면 시장을 농심이 꽉 잡고 있습니다만은 필리핀은 삼양이 꽉 잡고 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삼양 챌린지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한국 브랜드에 좀 더 익숙해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결국 삼양에서 파는 다른 브랜드의 라면까지도 덩달아 팔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고추장, 쌈장, 된장 이런 장류까지도 여기에서는 구할 수 없으니까 오로지 한국 마트를 가야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제품에 대한 소비들이 점점 늘어났고요. 물론 대형 몰에서도 그런 굉장히 필수적인 한국 제품들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사실은 약간의 차이들이 있긴 해요. 그건 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사실은 이 필리핀어들이 점점 집에서 한국 음식들을 직접 자기가 만들어 먹어가는 단계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제 식당을 가지 않고 마트에 가서 그 기본 재료들을 구해서 사와서 이제 해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도 한국 제품은 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는 물건들인데 단가가 엄청 높을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국 음식 재료들을 사다가 그렇게 해 먹을 만큼이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제품을 한국에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가까운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에서 만들어서 바로 필리핀으로 가져와지는 제품이라는 거죠. 단적으로 너구리 하면 우리나라 분들은 웬만큼 다 아시죠? 너구리 라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다시마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파는 너구리에는 다시마가 없어요. 왜냐? 이 필리핀어들은 까만 것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어떤 피부의 색톤도 스스로 자기들도 약간 까만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반대급부로 하얀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혼혈들이 오히려 훨씬 인기가 있고 자기가 혼혈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세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서양인 혼혈도 많지만은 동양인 중에서도 바로 우리나라나 일본 혹은 중국 뭐 이런 사람과의 어떤 혼혈로서 어쩌면은 약간 뭐 업그레이드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어떤 하얀 것에 대한 선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하얀 백옥 같은 피부니 뭐 하면서 막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 상태를 뛰어넘을 정도로 이 하얀 것에 대한 선호가 있고 까만 것에 대해서는 좀 배척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즐겨 먹던 짜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은 처음에 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실제로 제가 처음 갔을 때 이 짜파게티를 끓여서 동네 사람들한테 맛보여 주려고 이렇게 가져갔더니 거의 손을 안 대요. 그 전에 이제 일반 라면도 끓여 가봤는데 일반 라면은 엄청 뭐 매우면서도 막 맵다고 하면서 할랑할랑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할랑할랑 하면서도 맛있다고 막 먹어요. 근데 이 짜파게티는 그냥 그 까마타라는 생김새 자체만으로도 뭐 별로 먹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뭐 정말 아주 용기 내어서 한두 사람이 이제 먹어보고 맛있다라고 해도 그냥 뭐 쳐다보기만 할 뿐 먹질 않아서 결국은 거의 뭐 한 솥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남아서 다시 이제 갖고 와서 버렸던 기억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 짜장면에 대한 인식 자체도 거의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워낙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짜장면 시켜 먹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맛있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짜장면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먹는 그런 수준으로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필리핀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식당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삼겹살이에요. 이 삼겹살에 얘들은 쌈장을 찍어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쌈장 맛이 그 어떤 다른 양념보다도 이 필리핀어들에게는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나 봐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쌈장 맛이 삽니다. 그죠? 근데 정말 이 쌈장을 좋아할 정도라서 어떤 삼겹살 집은 심지어 가게 이름이 쌈장이에요. 삼겹살이 아니라 쌈장을 가게 상호로 해놓고 삼겹살을 팔 정도입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 또 약간의 차이라고 하면은 필리핀 돼지하고 한국 돼지하고의 품종이 좀 달라서일까요? 필리핀 돼지들은 좀 냄새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 특유의 노린내 같은 거 있죠? 마치 그 돼지털을 태울 때의 그것과 같은 약간 역겨운 냄새. 그런 게 굉장히 우리가 가면은 심하게 느껴서 이걸 어떻게 먹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냄새가 나는 삼겹살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약간 그런 노린내가 나는 정도는 오히려 먹다 보면 이게 마치 중독성 비슷하게 이제 땡기는 맛이 살짝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의 노린내를 참 못 참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오히려 선호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돼지가 좀 싼 돼지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돼지가 암돼지보다는 질도 좀 떨어지고 향도 그 누린내가 강하고 뭐 이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수돼지가 좀 싸니까 그런 필리핀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식당에서는 그런 수돼지를 좀 더 팔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좀 더 고약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혹시 필리핀에 가서 고깃집을 하실 분이라면은, 예, 우리나라 그 돼지고기처럼 아주 깔끔한 그 맛있는 맛이 나는 것도 괜찮지만은, 필리핀어 대상으로는 약간 이 냄새가 나는 이런 삼겹살을 한번 내놓는 것도 좀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조금 팁이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대형몰 같은 데서는 삼겹살 데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식 삼겹살로 이렇게 대패 삼겹살처럼 얇게 이렇게 썰어서 냉동시킨 그 냉동 삼겹살을 이렇게 할인가에 파는 그런 행사들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마트에서도 그런 냉동 삼겹살을 팔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런 짜장면이나 삼겹살 얘기도 굳이 하느냐? 이건 뭐 식당 쪽의 아이템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식당은 기본적으로 이 식당만의 고유한 어떤 조리법이 있고 그것이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사람들이 그 식당을 가보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을 때 뭐 다른 식당을 간다든지 하는 그 어떤 대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마트는 어떻습니까? 사가서 자기가 이렇게도 만들어 먹고 저렇게도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사서 그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한국 식당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점차 그 분위기가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은 한국마트에 있는 식재료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게 되는 경향으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러한 물건들도 식당보다는 마트에서 좀 더 이렇게 소비가 점점 많이 되고 있는 경향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이스크림 중에서는 이 메로나가 굉장히 잘 팔려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그 전통적인 아이스크림에는 우리나라 같은 바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특성도 아마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외 또 특히 필리핀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실 때 생각해 보시라는 팁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필리핀어들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들이 이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요. 마치 우리네 반찬 가게와 같이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김치죠. 더불어 이제 요즘은 이 김치를 뭐 어떤 재료가 이미 다 돼 있어서 배추에다가 그냥 뭐 그 어떤 이미 만들어진 양념이나 고춧가루에 이렇게 물처럼 돼 있어 가지고 붓기만 하면 김치가 되는 뭐 그런 제품까지 해외에서 불티나게 이제 팔리고 있다 그러죠. 네, 그럴 정도인데 필리핀어들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김치를 담궈서 파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일이냐? 바로 한국 사람들 집에서 일을 했던 가정부로 일을 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한국 음식들이 점점 인기를 끄니까 자기의 부수입으로 집에서 그렇게 김치를 담그고 또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주로 먹는 이 반찬들이 있죠. 그런 반찬들을 만들어서 팔고요. 뭐 이런 단계까지 이제 발전이 됐고요. 또 그런 아까 삼겹살 얘기도 했는데 그 삼겹살 같은 경우에도 도시락 형태처럼 조그만 이렇게 포장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상추하고 쌈장하고 뭐 삼겹살 뭐 이 정도 뭐 많지도 않아요. 뭐 고추나 마늘 이런 건 담아주지도 않습니다. 뭐 깻잎은 아예 없고요. 하여튼 그렇게 뭐 단촐하게 밥, 삼겹살, 쌈장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도시락처럼
팩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그게 또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쌈장 같은 거 어디에서 살까요? 그렇죠. 바로 한국마트에서 구매를 하겠죠. 뭐 고기야 뭐 다르게 구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쌈장은 팔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 요즘 쌈장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필리핀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뭐 김치를 담그기 위한 각종 재료들, 뭐 대표적으로 고춧가루들도 있겠고, 뭐 대표적으로는 고춧가루겠지만은 사실 뭐 김치 만들 때 고춧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워낙 다양한 재료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뭐 그런 재료들에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 보면 알지만 한국산과 결국 중국산도 그 맵기의 정도도 이제 다를 뿐더러 결국은 필리핀에서 나는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뭐 배추도 뭐 대체품이 있긴 합니다만은 한국 배추하고는 많이 달라요. 무는 정말 한국 무는 막 큼지막하고 시원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필리핀의 무는 마치 열무 같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조그맣고 또 쓴맛까지 나고 맛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런 것들이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긴 해요. 하지만 또 한국마트에서 파는 것은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맛을 좀 안다는 사람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마트에 와서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 드린 대로 몰에서 파는 한국 제품과 한국마트에서 파는 한국 제품들이 좀 달라요. 물론 동일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마트라고 해서 다 뭐 이렇게 질 좋은 것만 파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들어오는 총판 경로가 동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 한국마트에서만 파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걸 사러 온 김에 결국 다른 한국 식재료들을 사간다라는 거고, 뭐 그러면서 왔을 때 메로나 하나라도 사 먹고, 또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처럼 어떤 1+1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묶음 포장 판매라든지 해서 저렴하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소비를 같이 시키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보고 있어요. 왜 한국마트가 더 인기가 있느냐?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